도입부 믿기 힘든 세계, 스위스. 자동차가 500년 전부터 금지된 마을,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도 입장권을 사야 하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매일 케이블카로 이동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게다가 소들이 마사지를 받고 지하에는 소 전용 터널까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곳, 그곳은 스위스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별표 믿기 힘들 만큼 이상하고 놀라운 15가지 사실 별표를 통해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듯한 이 나라의 숨겨진 진면목을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해전하는 레스토랑이 숨어있는 거대한 산, 광고판 하나 없이 고요한 마을, 그리고 자연의 정상은 물론 비즈니스 세계의 정상까지 당당히 올라선 여성들. 스위스는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곳이에요. 이번 여정은 별표 완벽한 시계의 나라, 별표라고 불리는 스위스의 한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숨이 멎을 듯한 절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독특한 여행지와 세상에 많지 않은 특별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비롭고 경이로운 세계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일상적인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다가 없고 수도도 없지만 유럽에서 가장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나라로 안내해 드릴게요. 15 스위스 바다도, 공식 수도도 없지만 유럽에서 가장 독보적인 나라. 스위스의 정식 명칭은 스위스 연방이에요. 국제적으로는 콘페데라치온 헬베티카라는 라틴어 이름에서 따온 약자인 CHU로 알려져 있어요. 이 나라는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지만 유럽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자연과 문화 자산을 품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스위스에는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호수가 무려 15개가 넘고 독특하게도 4가지 공식 언어를 사용해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로만슈어가 그것이에요. 게다가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해요. 스위스의 인구는 2025년 기준으로 약 89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 무려 4분의 1이 외국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위스는 유럽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다양성과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의 수도가 취리히나 제네바라고 착각하곤 하지만 사실 이 나라는 공식 수도가 없어요. 현재 베른이 연방정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수도라는 명칭은 갖고 있지 않아요. 스위스의 기후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여름은 오리건처럼 온화하고 겨울에는 콜로라도처럼 눈이 많이 내려요. 그리고 이 나라의 대중교통은 정확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마치 원자 시계처럼 정교하게 움직인다고 할 정도예요. 무엇보다 스위스의 공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13일엔 알프스 산맥에 자리한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의 마을. 자동차도 없고 광고판 하나 보이지 않으며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전혀 없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믿기 어려우시겠죠? 대신 이곳에는 수백 년 된 나무 집들이 고유히 서 있고 장작불 위에서 정성스럽게 녹여낸 수제 치즈의 따스한 향기가 골목마다 스며 있어요. 그리고 여든이 훌쩍 넘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매일같이 마을길을 산책하며 건강을 지켜가고 있어요. 이곳이 바로 해발 1650m 절벽 위에 위치한 마을, 미렌이에요. 이곳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톱니바퀴 기차나 케이블카를 타는 것뿐이에요. 자동차 소리는 들리지 않고 대신 깊은 라우터브루넨 계곡을 가로지르는 바람 소리만이 잔잔하게 울려 퍼져요. 겨울이면 마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스키장으로 변신해요. 아이들은 스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점심을 먹고 스키를 타고 여유롭게 집으로 돌아와요. 복잡함도 소란도 없는 삶 속에서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의 풍경처럼 느껴져요. 미렌에서는 알프스를 대표하는 세계의 전설적인 봉우리, 아이거, 미니, 융프라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요.
아침 햇살 속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면 푸르른 들판에서 소들이 풀을 뜯는 소리와 방울 소리가 멀리서 잔잔하게 들려와요. 좀 더 높이 올라가면 실트홀은 정상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곳에는 해전식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피츠 글로리아가 있어요. 일정한 시간마다 천천히 한 바퀴씩 돌아가는 이 레스토랑에서는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주변의 알프스 전경이 천천히 펼쳐져요. 하지만 이곳엔 턱시도를 입은 사람도 격식 있는 분위기도 없어요. 사람들은 손뜨개로 짠 스웨터를 입고 안개 속에서 따끈한 수프를 나누며 그저 자연과 일상에 스며들어요. 여름이 되면 미래는 작은 전통 축제로 더욱 활기를 띠어요. 요들송이 울려 퍼지고 종소리가 골목마다 가득 차요. 마을 사람들은 밤을 구워 서로에게 나눠주는데 그것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전통이에요. 이 마을에서는 구글 지도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을 전체의 길은 단 하나뿐이고 모든 사람은 서로를 알고 있어요. 방향은 기억 속 발걸음에 새겨져 있고 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안에 놓여 있거든요. 13. 스위스 여성 자유롭고 유능하며 유럽 전역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 스위스의 도시 취리히나 제네바의 우아한 거리들을 걷다 보면 자주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부드럽게 롤러블레이드를 타면서도 세 가지 언어로 능숙하게 대화를 나누는 여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 강인한 사고방식과 삶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흔적과 어우러져 있어요. 그들 중에는 금융 전문가로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투자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은 마치 능력 있는 여성 CEO를 떠올리게 해요. 그런데 이들의 재능은 비즈니스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손으로 직접 초콜릿을 만들 줄 알고 스키 실력은 전문 선수 못지않으며 심지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알프스를 안내하는 투어를 막힘없이 이끌기도 해요. 세 언어 모두 유창하게 말하며 자신감 넘치게 설명해요. 스위스에서는 결혼이 인생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로 여겨지지 않아요. 이 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은 31살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결혼 대신 독신을 선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은 결코 행복이나 성공,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사회에서도 당당히 인정받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취리히에는 이별 카페라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연인들이 마지막으로 만나 서로에게 작별을 고하며 카푸치노를 나누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다툼 없이 존중과 따뜻한 인사로 이별을 마무리해요.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면서요. 그렇다면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새로운 인연을 만날까요? 흔히 사용하는 데이팅 앱보다는 스위스답게 사랑도 자연 속에서 찾아요. 등산 애호가를 위한 전용 앱이 따로 있고 트레킹 동반자 찾기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곳에서는 함께 산길을 걸으며 상대방의 마음, 가치관, 생활 방식까지도 천천히 알아가요. 길 위에서 피어난 인연은 단단하고 오래가기도 해요. 스위스 여성,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만약 여러분도 궁금하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어쩌면 아직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들의 비밀을 조금 더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12.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소들의 왕국. 많은 사람들에게 소는 단지 농장에서 기르는 평범한 가축일 뿐이에요. 하지만 스위스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요. 이곳에서 소는 진정한 목초지의 주인공이에요. 소는 존중받고 정성껏 보살핌을 받으며 심지어 건강과 기분을 위해 마사지를 받기도 해요. 스위스의 소들은 무게가 최대 15kg에 이르는 청동 방울을 목에 걸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알프스 산속 짙은 안개나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쉽게 찾기 위한 도구예요. 이 방울 소리는 실제로 들을 수 있고 그 청명한 울림은 풍경의 일부가 되어 마을 전체에 녹아들어요. 이곳 사람들은 길이 4m에 달하는 거대한 악기인 알펜호른을 사용해 소를 부르기도 해요. 이 악기는 공연용도, 관광 소품도 아니에요. 진짜로 소들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부르는 생활 속 도구예요. 그리고 소들이 도로를 막지 않도록 스위스는
소 전용 터널까지 만들어줬어요. 덕분에 소들은 알프스를 안전하고 조용하게 가로지를 수 있어요. 가을이 되면 스위스 전역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열려요. 산에서 여름을 보낸 소들이 마을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소들은 머리에 꽃장식을 달고 마치 자연 속 레드카펫 위를 걷는 스타처럼 당당히 걸어 들어와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이 순간을 모두 함께 축하해요. 여러분은 혹시 이 거대한 알펜오른을 직접 불어보고 싶으신가요?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아직은 자신이 없다면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지금 이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 중 과연 얼마나 많은 용감한 분들이 계신지 정말 궁금해요. 10일 마터홀은 아래 동화 속 마을, 체르마트. 체르마트는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매력적인 마을이에요. 이곳은 무려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대의 자동차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시끄러운 엔진 소리 대신 달콤하고 고요한 정적이 마을을 감싸고 있지요. 사람들은 말이 끄는 마차나 작은 전기차를 타고 이동해요. 운전하느라 분주한 사람이 없으니 돌길을 마주 걸어가는 이들끼리 여유롭게 인사를 나누는 풍경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아이들은 거리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어른들은 반려견과 함께 한가롭게 산책을 해요. 이웃들은 이름표나 호칭 없이도 서로를 알아봐요.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걸음걸이,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나눈 미소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해발 1600m가 넘는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담긴 산, 마터호른의 발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신비로운 산은 초콜릿 브랜드 토블레론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사람들은 말해요. 체르마트에서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베버리 힐스의 고급 스파에서 10번의 디톡스를 받은 듯한 느낌이라고요. 과연 그 말이 정말일까요? 어쩌면 이곳에 직접 와보지 않는다면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잘 알려지지 않은 스위스의 또 다른 면모에 빠져들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다음 여행은 지금보다 훨씬 더 특별할 테니까요. 체르마트는 아름답기만 한 마을이 아니에요. 정말 똑똑한 마을이기도 해요. 마을 전체에는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자동 제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눈이 내리면 조용히 거리에 눈을 치우고 길을 말끔히 정리해요. 제설 로봇은 조용하게 움직이며 거리의 윤기를 살리고 심지어 영어로 관광객에게 인사를 건네는 디지털 미소도 보여줘요. 이곳에는 1년에 300일 이상 햇살이 비춰요. 덕분에 체르마트에서는 사계절 내내 스키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유럽에서도 가장 고급스럽고 가격도 높은 겨울 여행지로 손꼽히죠.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마을 전체가 마법 같은 분위기로 변해요. 3만 개가 넘는 스마트 LED 조명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모든 풍경은 마치 영화 북극행 특급 열차 속 한 장면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나무로 지은 집들은 500년이 넘는 세월을 꿋꿋하게 버텨왔어요. 그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로요. 상상해보세요. 벽난로 앞에 앉아 따뜻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눈 내리는 거리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밤을요. 그 순간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될 거예요. 10 스위스에서 가장 우아하고 조용한 거리, 바노프슈트라세. 추리히 한복판, 번잡한 도시의 중심에서 놀라운 고요함을 품은 거리가 있어요. 자동차 경적도 없고 화려한 광고판도 없지만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고가의 쇼핑거리 중 하나로 손꼽혀요. 바로 바노프슈트라세예요. 길이는 고작 100m 남짓하지만 스위스 특유의 정제된 고급스러움과 감각이 이 짧은 구간에 응축돼 있어요. 이 거리를 걷는다는 건 마치 살아있는 미학의 박물관 속을 거니는 느낌이에요. 샤넬, 에르메스, 롤렉스, 그리고 파텍 필립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명품 브랜드들이 거리 양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각각의 매장은 하나의 전시 공간처럼 정교하게 설계돼 있고 조명은 완벽하게 계산돼 비춰지며 유리 진열장은 늘 반짝이고 있어요. 이곳의 직원들은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아요. 오직 당신이 정말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지녔다고 느낄 때에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거리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 위를 걷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반짝이는 거리 바로 아래에는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자산 및 금융 데이터 보관용 지하 금고가 숨어 있어요. 수조 원에 달하는 전 세계의 자산이 완벽한 침묵 속에 보관되고 있어요. 당신이 구찌 매장에서 신발을 고르는 그 순간에도요. 연말이 되면 이 거리는 할리우드 영화처럼 번쩍이는 장식으로 치장되지 않아요. 대신 루시라는 이름의 1만 1천 개가 넘는 작은 LED 조명이 거리 전체를 감싸요. 그 빛은 조용히 울려 퍼지는 교향곡처럼 우아하고 은은하게 반짝여요.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는 것조차 망설이게 될 정도예요. 그저 바라보고 그 순간에 잠겨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 거리에서 가장 놀라운 건 당신이 1시간 안에 1억 원을 소비하더라도 아무도 당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존중은 말로 하지 않아요. 그건 조용한 태도로 전해져요. 구 스위스의 온천 수도 로이커바트, 해발 1400m를 넘는 고지대. 알프스 산맥의 중심부 깊숙한 곳에 자리한 로이커바트는 뜨겁고 힘차게 솟구치는 온천수가 오래된 전통과 함께 흐르는 땅이에요.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천연 온천 휴양지로 알려져 있어요. 65개가 넘는 지하 온천수는 유황과 칼슘이 풍부하게 섞여 있고 하루에 100만 갤런이 넘는 온천수가 쉼없이 솟아올라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온천욕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로이커바트에서 온천에 몸을 담근다는 건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여겨져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사람들은 이 물이 관절의 통증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마음속 깊은 상처마저도 치유한다고 믿어왔어요. 이런 전통은 지금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축제나 명절이 다가오면 지역 주민들은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스파를 찾아요. 그들은 안개와 눈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천천히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요. 그 장면은 마치 음악 없는 오페라 속 한 장면처럼 느껴져요. 대사 없이도 눈빛과 호흡만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무언극 같아요. 파리에서 하루가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시작된다면 로이커바트의 아침은 조금 달라요. 여든이 넘은 노인들이 눈 덮인 길을 걸어 따뜻한 온천수로 향해요. 그들이 몸을 담그는 물의 온도는 49도, 반면 바깥 기온은 0도에 가까울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은 신체의 건강을 챙기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지켜내려는 깊은 삶의 방식처럼 다가와요. 전화벨 소리도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의 시간도 이곳에서는 들리지 않아요. 조용한 물결, 느린 호흡, 그리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순간만이 이곳에 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이곳에는 온천수가 솟아나는 자리 바로 위에 지어진 특별한 호텔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는 방 안에 있는 수도꼭지를 돌리기만 해도 순수한 스위스 온천수가 흘러나와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가운을 걸치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스위스의 정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8. 스위스의 산악 결혼식, 영혼이 깃든 의식. 스위스에서 결혼은 화려한 조명 아래 긴 연설이 이어지는 소란스러운 행사가 아니에요. 이곳의 결혼식은 자연, 공동체, 그리고 인내심과 깊게 연결된 하나의 의식이에요. 많은 커플들이 숲속 깊은 곳, 시원한 시냇물이 흐르는 자리,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랑 이야기를 지켜봐온 고목 소나무 아래에서 결혼식을 올려요. 스위스의 각 지역마다 결혼 문화는 조금씩 달라요. 아펜첼 지방에서는 신부가 전통 상징으로 수놓인 화려한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요. 보 지방에서는 하얀 십자가 문양이 새겨진 드레스를 입어요. 그 십자가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이처럼 전통 드레스를 한 벌 완성하는 데는 2년 가까이 걸리기도 해요. 완성된 드레스는 대대로 갑옷처럼 소중히 보관돼요. 결혼식엔 리무진도 고급차도 없어요. 어떤 마을에서는 신랑이 가족과 함께 산을 오르며 신부를 마중 나가요. 그리고 이후 하객 모두가 함께 걸어서 결혼식 장소까지 이동해요. 그것은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인생 여정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의식이에요. 케이크도 다르죠.
여러 층의 웨딩 케이크 대신 밤이나 허브 치즈로 만든 전통 디저트가 나와요. 그것은 땅과 뿌리에 대한 감사와 연결을 의미해요. 마지막 의식은 아주 독특해요. 신랑 신부의 집 앞에서 친구들이 질그릇을 깨뜨려요. 불운을 몰아내고 행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풍습이에요. 7. 스위스에서만 가능한 삶의 방식. 스위스에서는 빈 플라스틱 병을 잘못된 쓰레기통에 버리면 이웃이 정중히 주의를 줄 수도 있어요. 혹은 아예 공식적인 경고장을 받을 수도 있죠. 이곳에서 분리수거는 선택이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에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선 개인 고유 번호가 적힌 전용 쓰레기 봉투를 따로 구매해야 하고, 이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스위스의 삶은 정교한 균형 속에서 운영돼요. 사람들은 조용하고 절제된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보다 행동을 더 신뢰해요. 인사말은 짧고 간결하고 악수는 가볍고 조심스럽고 대화에서도 허세나 과장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대신 그 속엔 진심 어린 깊이가 담겨 있어요. 정시 문화는 거의 종교 수준이에요. 기차가 단 2분만 늦어도 철도 회사는 공공매체를 통해 공식 사과를 발표하기도 해요.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스위스에선 시간 약속이란 곧 신뢰의 약속이기도 해요. 미적 기준에도 나름의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많은 주거 지역에서는 일요일에 발코니에 빨래를 널 수 없어요. 엄격한 법 때문이 아니라 전체 풍경의 조화와 미감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사적인 공간이라도 공공의 아름다움을 함께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곳에선 10세기부터 존재해온 오래된 집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삶터로 쓰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집들의 지붕 위에는 빼곡히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어요. 마치 과거와 미래가 함께 아침 커피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처럼 느껴져요. 6. 예술로 승화된 치즈의 나라. 스위스에서 치즈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에요. 이곳에서는 치즈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 나라 사람 한 명당 연간 소비량은 9kg을 넘고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자부심이 담겨 있어요. 오래된 가문의 전통, 비밀스러운 레시피, 그리고 세대 간 전해지는 자긍심이 치즈 한 조각 한 조각에 녹아 있어요. 알프스 산맥으로 둘러싸인 작은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치즈 생산국 중 하나예요. 매년 수백만 톤의 치즈가 생산되며 그 중에서도 깊고 진한 풍미와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그리에르 치즈는 스위스 퐁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양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크 나무통에서 숙성시킨 치즈부터 동그란 구멍이 특징인 엠멘탈 치즈까지 스위스에는 무려 450가지가 넘는 치즈가 존재해요. 그리고 이 모든 치즈와 퐁듀만을 위한 전용 박물관도 있어요. 이곳에서는 100년이 넘은 치즈 덩어리들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보관되고 전시돼요. 퐁듀 박물관은 단순히 치즈를 감상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곳은 치즈를 진심으로 기리고 함께 축하하는 공간이에요. 가장 인상 깊은 행사 중 하나는 냄비 깨기 축제예요. 모두가 함께 식사를 즐기고 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전통 도자기 냄비를 부수며 과거 농촌의 풍습을 되새겨요. 혹시 알고 있었나요? 퐁듀를 먹다가 실수로 빵 조각을 국물에 빠뜨리면 옆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비언어적 룰이 있어요. 왜냐하면 퐁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공동의 의식이자 잊지 못할 순간들을 만들어주는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전통에 따르면 퐁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어야 해요. 그때 들려오는 부글부글하는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속삭임처럼 느껴져요. 겨울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여 퐁듀 냄비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웃음, 이야기, 그리고 온기를 나눠요. 마치 하나의 불씨를 함께 지피는 듯한 풍경이에요. 이곳은 정말로 치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고 스위스의 문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예요. 5. 수세기의 시간이 흐르는 도시, 베른에서 살아간다는 것. 베른을 천천히 걸어보면 마치 오래된 가죽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겉은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울 만큼 아름답고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이 도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갈로 포장된 거리, 붉은 기와지붕,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긴 지붕이 있는 보행자 해랑이 이어져 있어요. 약 6km에 달하는 이 해랑에서는 비를 피하며 산책을 즐기고 쇼핑도 하고 거리의 음악 소리를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이곳의 거리에서는 차량 매연을 찾아볼 수 없어요. 자전거와 트램이 조용히 도심을 지나가고 아이들은 중세의 걸작이라 불리는 치트글록의 천문 시계탑 앞에서 신나게 뛰놀아요. 이 시계탑은 15세기에 만들어졌으며 매 시간마다 기계 장치가 작동해 마치 시간의 마법 같은 공연을 펼쳐 보여줘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장소 중 하나는 바로 분데스하우스, 즉 스위스 국회의 사당이에요. 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이면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국가의 심장부를 둘러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강을 따라 걷다 보면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동물인 곰들이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곰 공원도 만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장미 정원이 보여요. 이곳은 베른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하는 명소 중 하나예요. 특히 봄이 되면 200종이 넘는 장미들이 일제히 꽃을 피워 도심 전체를 향긋한 향기와 다채로운 색으로 감싸요. 여름철이면 이 도시만의 독특한 풍경이 펼쳐져요. 더운 날이면 베른 시민들은 거리낌 없이 아래강으로 뛰어들어요. 시원한 강물에 몸을 맡기고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그 모습은 마치 강이 여름의 고속도로가 된 듯한 인상을 줘요. 그리고 밤이 되면 전쟁 시절 피난처로 사용되던 고대 와인 저장고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곳은 이제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공간, 아늑한 바, 그리고 이웃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따뜻한 장소로 변했어요. 베른은 스위스의 수도이지만 마치 서로 얼굴을 아는 작은 마을처럼 따뜻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술집보다 공공도서관을 더 자주 찾는 모습에서 이 도시의 문화가 느껴져요. 빠르게 흐르지 않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천천히 살아가는 도시, 그게 바로 베른이에요. 유럽에서 가장 장엄한 관광지가 모두 모여 있는 나라. 세상에는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나라들이 많지만 몇 분마다 주위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나라는 흔치 않아요. 그런 특별한 나라가 바로 스위스예요. 만약 당신이 평생 단 하나의 산만 기억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떠올릴 곳은 바로 마터호른일 거예요. 높이 4,478m에 달하는 이 웅장한 산은 마치 피라미드처럼 뾰족하게 솟아있으며 그 상징성은 토블레론 초콜릿 포장지에도 새겨질 만큼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하지만 스위스의 아름다움은 마터홀은 하나로 설명되기엔 부족해요. 이 나라에는 여전히 수많은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해발 3,454m에 자리한 융프라우유흐예요.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으로 사계절 내내 눈이 쌓여 있어요. 이곳으로 향하는 여정도 매우 특별해요. 톱니바퀴 기차를 타고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을 지나며 점점 높아지는 풍경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유럽에서 가장 긴 빙하인 알레치 빙하가 눈앞에 펼쳐지는 감동적인 순간을 마주하게 돼요. 중세의 고요한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레만 호수 옆에 자리한 시용성을 꼭 방문해보세요. 이 고성은 한때 시인 바이런 경의 마음을 사로잡아 시로도 남겨졌고 지금은 스위스에서 가장 많이 사진이 찍히는 명소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어요. 만약 더 느긋한 여행을 원한다면 글래서 익스프레스가 제격이에요. 총 8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 여정은 무려 291개의 다리와 91개의 터널을 통과하며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림 같은 풍경들을 차창 밖으로 펼쳐 보여줘요. 기차에 몸을 맡기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따라가는 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소개하고 싶은 곳은 바로 라우터브루넨 계곡이에요. 이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서 72개의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장관으로 유명하고 그 판타지 같은 풍경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엘프의 신비로운 마을 리븐델의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맑은 공기와 손대지 않은 자연 속에서 보내는 이곳의 시간은 마치 동화책의 한 장면처럼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감동을 안겨줄 거예요. 3. 독특한 축제로 가득한 스위스.
스위스 사람들은 너무 진지해서 축제를 즐기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축제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12월이 되면 제네바에서는 레스칼라드 축제가 열려요. 16세기 사보이 군대와의 역사적인 승리를 재현하는 이 축제에서는 도시 전체가 중세시대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요. 행진과 전쟁의 북소리, 기마대의 등장, 그리고 초콜릿 냄비를 깨뜨리는 전통이 이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집 창문에서 뜨거운 수프를 침입자에게 끓여 던졌던 한 여성의 용기를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2월에는 바젤이 화려한 파스나흐트 가면 축제로 물들어요. 이 축제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무형문화유산이며 무려 72시간 동안 계속돼요.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기괴한 가면과 초현실적인 의상을 입고 밤낮 없이 음악을 연주하며 도시를 흥겹게 만들어요. 여름이 다가오면 치리히에서는 겨울의 끝을 알리는 상징으로 거대한 눈사람 인형을 불태우는 행사가 열려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다면 페트데 비뉴롱이라는 와인 축제를 직접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축제는 무려 20년에서 25년에 단 한 번만 열리는 특별한 행사로 호숫가에 거대한 무대가 설치되고 수많은 출연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며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이 스위스에서의 삶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스위스에서의 생활비는 확실히 높아요. 하지만 그만큼의 값을 하는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안전하고 청결하며 효율적이고 생활편의 시설도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원에 지갑을 두고 가도 다음날 그대로 찾아올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기차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단 2분만 늦어도 그 사실이 뉴스에 나올 정도예요. 츄리히나 제네바에서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한 달에 약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들 수 있어요. 일곽 지역은 조금 저렴해서 약 13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예요. 기본 공과금은 평균 24만 원에서 33만 원 사이이고 고속 인터넷은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예요. 예식은 한 끼에 약 2만 7천 원,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다면 한 달 식비로 약 48만 원에서 62만 원 정도가 들어요. 전체적으로 스위스에서 생활하려면 한 달에 약 370만 원에서 500만 원이 필요해요. 이는 유럽 평균보다 약 30% 높고 미국에서 가장 비싼 주보다도 10%에서 20% 정도 더 비싸요. 그렇다면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로 이주하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매끄럽게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 그리고 높은 평균 소득 때문이에요. 스위스의 평균 월급은 약 930만 원 정도예요. 특히 루첼은 로잔, 장크트갈렌과 같은 도시를 선택하면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최대 40%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1. 초콜릿을 뛰어넘는 스위스의 미식 천국. 스위스는 세계 최고의 초콜릿으로 유명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풍부한 미식 문화를 자랑해요. 알프스 지역의 전통, 신선한 재료, 그리고 각 지역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요리들은 스위스 음식의 진수를 보여줘요. 르스티는 바삭하게 튀겨낸 감자 팬케이크로 특히 베른 지역에서 아침 식사로 사랑받고 있어요. 차가운 소시지와 곁들여 먹는 경우가 많으며 이제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요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어요. 좀 더 든든한 한 끼를 원한다면 엘플러 마그로넨을 추천해요. 감자, 크림, 치즈를 넣은 알프스식 파스타로 추운 날씨에 특히 잘 어울리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엥가딘 지역에 들르게 된다면 고소하고 달콤한 호두파이 누스토르테를 꼭 맛보세요.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아요. 스위스의 음식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맛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스위스에서의 식사는 단순한 미식이 아니라 이 나라의 영혼을 맛보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스위스에 관한 믿기 힘든 15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 작은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나요? 이번 여정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영상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전 세계의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스위스의 사실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